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박원입니다. 우선 이제 저희 본 포럼에 저를 이제 발표해 줄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이사장님과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 이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미세먼지를 포함한 제 에너지 환경 분야하고 공공우주 분야에 대한 제 연구개발 예산 배분 조정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어떻게 좀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내부적으로 좀 연구를 한 결과물을 가지고 오늘 좀 발표를 해주십사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미세먼지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미세먼지 대응, 연구개발에 대한 현주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세 가지 순서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래프는 이제 저희가 구글 그리고 이제 빅카인즈라고 해서 언론 뉴스를 이제 검색하는 그런 횟수를 저희가 사이트에서 이용을 했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체감하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 강도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언론 기사 뉴스들도 자주 접하고 있어서 미세먼지 자체가 이제는 이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이제 불안과 우려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날씨, 비가 오는지, 기온이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저도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주말에 이제 밖에 나가서 활동하려고 하면 이제 주말에 미세먼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4만 4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4만 4이라고 해서 신조어가 이제 출생하는 등이 이제 많은 어떤 생활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 이제 10월에 환경부에서 이제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의 건강 위협 정도가 얼마 정도 되냐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건강에 위협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제 국가기후환경기구가 이제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재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는 이제 미세먼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그게 이제 사회재난은 규정이 되는 기본법에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2월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련된 특별법이 이제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함께 이제 과학기술 측면에서 좀 준비를 했던 게 2016년 11월에 이제 과학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대응 전략이라는 이제 안건을 발표를 했고요.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어떤 R&D 투자 방향이나 과학기술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런 초석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9월에는 이제 미세먼지 기술 개발 로드맵이라고 해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어떻게 이제 가져가야 될지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이제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과학기술 정책을 이제 각 부처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 기업들도 이제 미세먼지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삼성 종교에서 이제 미세먼지 연구소를 이제 출범을 해서 관련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LH 쪽에서도 이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스마트 클린 버스 펠트라는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해서 실제적으로 좀 도입을 하는 등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미세먼지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같이 노력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정부의 어떤 노력 그리고 민간에서 지금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이 과연 국민들에 대한 체감도는 어떨까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좀 많은 분들을 좀 모시고 싶긴 했지만 약간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 한 10분 정도를 저희 한 3개월간 같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까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어떤 참여자를 모집해서 저희가 활동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표본 대상 수가 좀 적어서 한계가 있긴 있지만 앞서 이제 환경부에서 조사했던 설문조사 결과나 그리고 저희도 하나의 또 일부분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어떤 결과들을 보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먼저 보면 이제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라는 이제 결과를 도출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한 40%가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10%에서 한 50% 정도가 실제로 이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미세먼지 해결 정책 앞서 제가 두 가지 정도라는 과학기술 안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들어보고 대체로 알고 있다는 분은 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과학기술로 이렇게 미세먼지 해결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시민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 60%가 조금 높다고 하고 매우 높은 20%에서 한 80%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있어서 물론 이제 외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정부의 어떤 대화인지성 어떤 정책도 중요하지만 과학기술의 역할도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결과를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 미세먼지 연구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좀 현재 스테이스가 되는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세먼지라고 이제 분석을 하기보다는 조금 체계를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2016년 11월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과학기술기관 미세먼지 대응 전략이라는 이제 기술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적인 예측 그리고 미세먼지 배출 저감 그리고 국민생활보호에서 3대 대분야, 그다음 이제 그 10대 중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미세먼지에 대한 현황을 좀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R&D 투자입니다. 미세먼지 R&D 투자를 보시면 2015년도에 519억이고요. 2016년에 657억, 2017년에 이제 837억에서 연평균 27%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15년부터 17년까지 정부 R&D 전체의 이제 연평균 증가율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27%에서 상당한 R&D 투자를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로 이제 표시된 0.27, 0.35, 0.43은 정부 R&D 전체 투자 규모 중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비중을 봤을 때도 보시는 바와 같이 0.27에서 0.43으로 해서 정부가 이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R&D 투자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 신규 사업 예산 사업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2019년도 전년도 이제 예산 배분 조정을 할 때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내역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아마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이제 R&D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교육부와 과기부에서 이제 학교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하는 신규 사업을 착수를 했고요. 그리고 지하철, 그리고 선박, 발전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연구 과제를 이제 도출을 해서 그쪽으로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 개발에 의한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처별로 저희가 미세먼지 R&D에 대한 투자 규모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환경부가 제일 막부는 36%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과기부가 34%, 이제 발전 쪽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가 14%, 그리고 이제 국토부 6%, 중기부, 교육부 등의 순으로 이제 R&D 투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의 표는 이제 각각의 그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제 사업들에 대한 이름을 좀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국민환경과학원에서 이제 109억, 2017년도에 109억 원에서 이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투입하고 있는 이제 사업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기부 이제 피스트에서 미세먼지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상당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세먼지 기술 분류 체계별로 좀 살펴봤습니다. 현상 규명 예측, 그리고 미세먼지 배출 저감, 그리고 국민생활 보호 측면에서 각각의 이제 미세먼지가 어떻게 이제 투자되고 있는지 살펴봤을 때 현상 규명 예측이 36.4%, 그다음 미세먼지 배출 저감이 38%, 우리 국민생활 보호가 25% 이렇게 좀 그룹핑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저기 현상 진단및 측정 조사, 그리고 이제 고정오염 발전소 측면에서 미세먼지를 어떻게 줄일 건지 그런 연구들, 그리고 미세먼지 노출 저감이라서 이제 실내 공기질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미세먼지에 관련된 연구에 투자가 좀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 연구과제, 이제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던 연구과제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차원에서 미세먼지에 관련된 SCI 논문들이 어떻게 지금 이제 게재되고 발표가 되고 있는지 그런 현황들을 좀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총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 9,300건 정도의 SCI 논문을 앞서 이제 그런 기술 분류 체계로 좀 분류를 했었고요. 2015년에 2,100건, 2,200건 정도 되고 2017년에 4,000건 정도 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중국이 워낙 이제 인구수가 많으니까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들도 중국이 많은 양적 순위는 세계 1, 2위를 이제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과 미국이 당연히 이제 미세먼지 논문 건수가 이제 가장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비중을 봤을 때는 이제 한 50%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밑에 X축은 이제 전체적인 양적 건수이고, 이제 세로축은 이제 피인용수 건수 대비 이제 피인용수를 좀 봤을 때 이제 보라색으로 된 연보라색으로 된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논문 건수도 많고, 그다음 이제 피인용수도 건수 대비 피인용수가 이제 높은 이제 그룹으로 나타났고요. 이제 독일이나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이제 유럽이나 북미 같은 이제 국가들은 이제 건수는 적지만 실제로 이제 많이 논문들에 대한 퀄리티가 높은 어떤 논문들을 많이 이제 게재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다음 밑에 약간 붉은색의 이제 부분 대만, 인도, 한국,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 건수도 좋고 피인용도도 그렇게 좋지 않는 그런 이제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결과를 보면서 중국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분야를 저희가 한번 해보면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양적 건수는 당연히 이제 많을 거고요. 근데 이제 피인용도는 대체적으로 좀 낮았는데 미세먼지 분야는 피인용수도 상당히 좀 높은. 그래서 이제 뭐 과장님도 말씀하셨죠.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에 대한 어떤 과학기술에 대한 노력이 많이 좀 생각보다 많이 성숙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런 이제 SCI 논문을 발표한 기관들로 이제 봤을 때는 보시면 이제 상위 10개 기관에 보면 대부분이 중국 기관들입니다. 중국 기관들이 SCI 논문들을 많이 발표를 했고요. 가장 많이 이제 발표한 게 중국 과학원이 이제 가장 많이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가 가장 많이 이제 논문을 발표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15년부터 17년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이제 뭐 저희가 18년도로 계속 이제 업데이트할 예정이지만, 최근에 와서 저희가 이제 앞서 이제 R&D 투자가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비중도 많이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2, 3년 정도에는 우리나라가 좀 상위 10위권의 우리나라 연구기관들이 좀 등록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물을 기대하면서 계속 저희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대분류별로 봤을 때는 이제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현상 진단 및 측정 조사에 대한 이제 논문 건수가 가장 비중이 높았고요. 반면 이제 미세먼지 배출 저감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이제 일부 기술은 이제 성숙도가 좀 높아서 논문보다는 이제 특허적으로 많이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서 논문 건수에서는 적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 영향 평가에서 위해성 평가 쪽에서 그런 결과들을 이제 좀 높게 나오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이제 일자리 진흥원에서 발표한 특허 분석 결과인데요. 뭐 미세먼지 저감 분야에 대한 국내 특허가 좀 두드러지고요. 뭐 마스크나 화장품 제조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관련된 특허가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17년, 18년 같은 특허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저희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추이를 보이는 거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실 거면 11년부터 16년까지 데이터를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럼 이제 그 연구를 어떻게 이제 국제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서 이제 사회 연결망 분석을 해서 네트워크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대분류 분야별로 이제
연구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뭐 이때 상위 10%라고 되어 있는 상위 10%는 국가가 연구 네트워크 좀 들어주식할 때 상위 10%만 이제 특별한 데이터이고요. 이 바의 굵기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그런 국가 간의 연구 결과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시각적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현상 규명의 예측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 저기 파란색으로 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좀 강하게 되어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여기 보시면 좀 연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기관들로 봤을 때는 중국은 중국 자국 내 연구 기관들, 그리고 미국도 미국 자국 내 기관, 핀란드도 뭐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자국 내 연구 기관들 중심으로 연구 네트워크가 좀 편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 배출 저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이제 중국과 호주 국가 간의 연구 네트워크가 일부 이제 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국민생활보호입니다. 국민생활보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수의 이제 연구 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구성되어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제 미국과 좀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좀 살펴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앞서 이제 논문 건수가 서울대가 제일 많았다고 했는데 서울대가 이제 국민환경과학원하고 좀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었고요. 이게 좀 서울대하고 국민환경과학원입니다.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결정도 중심성이라고 해서 연구 네트워크에 있어서 해당 국가가 얼마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봤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이 10위권 밖에 있다가 중국이 16년에 9위 갔다가 7위로 이제 많이 올라온 케이스가 있었고요. 프랑스도 생각보다 그 유럽에 있어서 미세먼지 연구에서 조금 특이하게 조금 중심성을 나타내는 트렌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논문 토픽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2015년에는 미세먼지 대응 배출이나 황사 관련된 연구 주제가 좀 두드러지게 좀 나타났었는데 그게 이제 2017년에 오면서 도심 지역 저희도 보면 이제 지자체에서도 많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토픽이 많이 바뀌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과 이제 우리나라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선진과 뭐 현상 규명이나 건강 영양 평가 관련된 이제 연구를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전체 연구 토픽 자체가 이제 미세먼지 전 분야를 좀 다루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장거리 그리고 고농도 그리고 실내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미세먼지 연구 토픽들이 좀 많이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해야 될까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좀 소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요 표는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제 시민분들한테 어디에 R&D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지라고 이제 1순위부터 뭐 10위까지 좀 내려달라고 그랬고 그다음 이제 저희가 아까 한 3개월 정도 이제 시민참여단 활동을 한 후에 이제 미세먼지가 우선순위 어디에 둬야 되는지 물어봤을 때 현상 진단 같은 경우는 참여는 이제 세 번째로 가장 높았었는데 이제 8위도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보정오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순위가 상승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순위 변동이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약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수요자, 연구자, 정책 이반자간 소통층들이 좀 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시각을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민분들이 주신 의견들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미세먼지의 주 요인이 중국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전문가 강의를 듣고 우리나라 발생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생각과 반대되는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접근이 달라졌다라고 해서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소통이 좀 많이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체감하는 부분이 좀 많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공동 연구 측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수준 자체가 원인 규명 같은 경우 60에서 70%고요.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노출 저감 그리고 정책의 정보 서비스에 대한 미세먼지에 대한 기술 수준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저감 쪽 분야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제 선진 기술 획득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앞서 대중국 관련해서 객관적 자료 확보 측면에서도 조금 국제 공동 연구를 좀 활성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어떤 국제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토크 분석이 하나의 좀 좋은 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는 미국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약 중국을 통하지 못한다 그러면 중국이 미국과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고리를 통해서 이렇게 트라이앵글 형태로 국제 공조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어떤 방법론까지 한번 좀 조심스럽게 좀 제안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전략적 투자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을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그 예산을 양쪽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투입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과거에 발표됐던 정책들에 대해서 제시했던 그런 꼭지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원인규명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당초 안건에서는 국제 공동 연구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크로스 APO 같은 경우도 2016년인가 그때 한번 하고 나서 하다가 2021년에 아마 또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안건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더 이렇게 연구개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정책 이행도에 맞게끔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을 구현하는 수단은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돈이 있어야 아무리 뭐 정부가 정책을 발표해도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수행하는 수단 자체가 예산인데, 그 예산의 지금 현재는 이제 뭐 과제 단위로 이제 짧게 찢어져 있어서 일단 좀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 배분 조정할 때 최소 단위가 내역 사업부는 세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단위로 조금 더 우리부터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이제 2019년도 이제 신규 사업이 이제 한 300억 정도 증가됐는데 그렇게 점차적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제 단위에서 사업 단위로 좀 분配할 수 있게끔. 그게 또 저희가 예산 쪽에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올해 이제 3월달에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본원법이 처음이자 그렇지만 아니 이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R&D 투자에 좀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올해 예산 부분도 그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연구 과제를 하면서 좀 느낀 부분들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랑 우리의 이제 뭐 과학기관이나 정치기관자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많은 갭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아 할 게 아니라 미세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하고 협력, 그리고 전략적으로 좀 R&D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